자, 여러 가지 함수의 도함수인데요. 미분계수의 일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를 수트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모든 도함수는 저 도함수의 정의로 증명이 되는데 요 6장까지 배우고 나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적분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요 일반적으로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쉽게 설명할 때 수학 1이랑 수학 2를 섞어놓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미적분에서 다루는 함수의 대상이 즉 미분 또는 적분 대상 함수가 수원과 수상에 나오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역함수, 그 다음 합성함수, 그 다음에 수원에 나오는 기수로그, 삼각함수 이렇게 다루는 거고 얘네를 미분, 적분하고 나서 얘네를 활용하는 용은요 수투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6장까지 배우고 나면 도함수를 구할 수 있거든요. 이 도함수를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증가와 감소, 그래프가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는지, 그러면 증가에서 감소로 바꾸는 극대는 어떤지 극소는 어떤지를 찾을 건데 여기서 하나 추가가 됩니다. 이계 도함수를 통해서 언제 볼록하고 언제 오목한지가 변하는 점, 경곡점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얘를 배우고 나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활용을 하게 돼요. 왜?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를 배우게 돼요. 근데 이 속도, 가속도는 수트랑 내용이 좀 달라요. 수트에서는 수직선 위였거든요. 미적분부터는요 평면좌표 위에요. 그래서 X축과 Y축 두 개가 발생하게 되고 요게 약간 기하 내용이랑 겹칩니다. 기하의 벡터 내용이랑. 그게 미분이고 여러분들이 7장에서 얘를 할 거고 얘를 9장, 얘를 11장, 얘를 12장에서 할 거예요. 해가지고 앞으로 오늘까지 배우면 도함수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수투 내용이랑 많이 겹치니까 수투에서 우리가 했었던 접세 방정식 구하는 방법, 증가, 감소, 극대, 극소의 의미,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디서 변곡점이 발생하는지, 그럼 그래프를 얻은 것을 집중해서 봐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까지 쭉쭉쭉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진도가 조금 빨라집니다. 수투 내용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도함수는 총 10개예요. 첫 번째 지수함수에 도함수가 있어요. y는 x x 2x고요. 또는 얘예요. 그 다음 로그 함수가 있겠죠. ln x 로그 a의 x. 세 번째입니다. 삼각함수가 있어요. 삼각함수의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 그 다음 사인의 역수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각각의 미분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도함수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지수함수부터 할게요. y는 2의 x승,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를 알아봅시다. 그러면 도함수의 정의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2의 x승 되거든요. 얘는 뭐로 묶여요? 2의 x승으로 묶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요렇게가 기본형으로 얼마였어요? 1이었지. 그래서 얘는 자기 자식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 얘보다는 얘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 y는요 2의 지수의 어떤 함수식이 합성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이 덩어리는 그대로고 곱하기 속함수의 미분법. 얘가 추가 또 따라온다까지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 미분하면요 요게 돼서 요게 됩니다. 그래서 속함수의 미분을 꼭 잊지 않고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y는 ax승이에요. 똑같습니다. 도함수의 정의를 쓰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ax죠. 얘도 뭐로 묶여요? a의 x승으로 묶이죠. 이렇게 되겠죠. 우리의 기본형 뭐라고 배웠어요? lnA라고 배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시면 이게 돼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 형태로 나오는 것보다는 더 어떤 형태로 많이 나오냐? 이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얘 미분하면 a, fx 덩어리는 그대로고 곱하기 lna가 붙고 곱하기 속함수가 붙는다. 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지금 보듯이 요 미적분에서 배우는 초월함수의 도함수는, 즉 미분하는 식은, 우리가 다항함수는 미분하면 식이 조금씩 간단해져서 줄었잖아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이 길어요. 그래서 계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지수함수 결론, 얘는 그대로 나오고 얘는 그대로 나오되 lna를 달고 나온다 까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로그 함수예요. ln부터 볼게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ln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ln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h분의 ln에 x분의 x 플러스 h인데 보기 편하게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분리해서 보면 h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여기로 올라가겠지. 근데 보면 얘와 얘가 역수관계가 되는데 지금 역수관계가 아니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식을 조작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ln에 2의 x분의 1이 되면서 x분의 1이 되겠구나. 그래서 lnx를 미분하시면 진수가 분모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y는 ln의 fx 이 형태로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럼 얘 미분하면 진수인 fx가 분모로 내려가고 속함수인 fx를 미분한 식이 분자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빨고 계셔야 돼요. 다음 이번엔 밑이 2가 아닌 일반 로그로 가볼게요. 자, 얘 도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봅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로그 a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로그 a의 x가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로그의 성질로 h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분의 h가 되겠지. 위가 또 올라가면 다시 식변형해주면 이게 되겠죠. 따라서 리미트 h가 0할 때 로그 a의 요소는 전체가 2죠.
x분의 1이니까 얘 나와서 이 밖으로 빠지면 x분의 1 곱하기 로그 AA인데 얘도 LNA로 이렇게 붙게 되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요 진수 내려오고 LNA 붙고 분자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로그 A의 fx를 미분하면 fx의 LNA 분의 f'x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형태가 곧잘 나오니까 이 형태까지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lnx를 미분하시면 x분의 1 로그 ax를 미분하시면 x의 lna분의 1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외우는 법은 지수함수는 일단 형태가 그대로 와요. 대신에 밑이 2가 아니다 그러면 lna가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로그도 진수가 역수로 내려가요. 대신에 밑이 2가 아니다 다른 밑이다 하면 ln 밑이 분모에 같이 붙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수함수 로그함수예요. 이제 상함수로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삼각함수예요. 첫 번째 사인부터 할게요. 자,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사인 x거든요. 그럼 얘 뭐예요? 덧셈 정리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x 코사인 h 플러스 코사인 x 사인 h 마이너스 사인 x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둘을 마이너스 사인 x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h가 0으로 오면 코사인은 1이 되면서 얘가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그 다음 요렇게야 기본형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따라서 남는 건 코사인 x가 되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코사인이 나옵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얘도 계속 얘기하지만 합성된 형태면요 코사인 fx 곱하기 f 프라임 x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번에 y는 코사인 x예요. 이게 미분하면 뭐나 먼저 봅시다. 마찬가지로 도함수의 정의를 사용해서 구해보면 코사인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코사인 x거든요. 얘도 덧셈분이죠. 써보시면 h분의 코사인 x 코사인 h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h 마이너스 코사인 x겠죠. 이때로 얘네를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바꾸면 리미트 h가 0으로 h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x 1 마이너스 코사인 h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h가 되겠죠. 얘도 0이고 요렇게 1이니까 그럼 남는 것보다 마이너스 사인 x입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코사인 fx 합성함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fx 곱하기 f 프라임 x까지 붙여주셔야 된다 까지가 첫 번째 상함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탄젠트로 가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달라요. 요 탄젠트부터가 조금 외우기가 빡칩니다. 자, 얘는 코사인 x, 얘는 마이너스 사인 x. 자, 탄젠트 x로 가볼게요. 자, 얘는요 결국 코사인 x분의 사인 x거든요. 이게 미분 때리면 복수 미분으로 밑에 거 제곱 플러스 분의 위에 거 미분한 거 곱하기 아래 거 플러스 위에 거 곱하기 아래 거 미분한 거 빼기였죠. 그럼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이거 플러스 사인 제곱 x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얼마예요? 1이네요. 따라서 탄젠트 x를 미분하면요
코사인의 역수의 제곱 즉 시컨트 제곱 x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탄젠트 fx를 미분하시면 시컨트 제곱 x 제곱 fx 곱하기 fx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다음 코시컨트입니다. 자, 얘는 결국 sin x분의 1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미분해 보면 분모의 제곱 위에 거 미분하면 0이니까 빼기 아래 거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돼요. 그럼 얘를 조금 분리시켜 보면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 곱하기 sin x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탄젠트의 역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탄젠트 곱하기 사인의 역수죠. 코시컨트가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코시컨트 f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fx 곱하기 코시컨트 fx 곱하기 f 프라임 x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는 도함수예요. 나중에 이게 도함수 가려면 얘를 또 미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식이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을 암기하고 쓰셔야지 얘네를 유도해서 그때그때 유도해서 써야지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탄젠트 x는 시컨트 제곱 x 얘는요 마이너스 코탄젠트 x 코시컨트 x 일단 자기 자신이 튀어나온다는 것 가지고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것까지. 그 다음 남은 두 개 봅시다. 이번엔 시컨트예요. y는 시컨트 x입니다. 그럼 결국 얘는 뭐예요? 코사인의 역수겠죠. 얘 미분 때리면 밑에 거 제곱 위에 거 0 빼기 얘 미분한 건데 플러스 사인 x가 되겠네요. 그러면 코사인 x분의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이니 탄젠트 x분의 곱하기 시컨트 x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컨트 fx를 미분하시면 탄젠트 fx 곱하기 시컨트 fx 곱하기 속함수의 미분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얘 미분 여기까지 하고 하자. 마지막 코탄젠트입니다. 자, 얘는요 탄젠트의 역수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분모의 제곱 위에 것 미분한 거 곱하기 아래 거 빼기 위에 거 곱하기 아래 거 미분한 거 이렇게 되거든요. 얘는 뭐예요? 사인 제곱 x의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가 된다. 그 뜻은 코탄젠트의 f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f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된다. 까지 돼서 시컨트를 미분하면요 탄젠트 x 곱하기 시컨트 x 코탄젠트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가 된다 해서 이 10개를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조금 특이한 애가 책에 나올 거예요. 어디 보시면 되냐? 140쪽입니다. 로그 미분법이에요. 얘는 계산법입니다. 로그 미분법은. 그럼 얘를 언제 쓰나요? 쓰는 용도가 있어요. 얘는. 자, 그럼 로그 미분법은 언제 쓰나요? 첫 번째 분수함수인데요. 복잡할 때요. 두 번째 또 언제냐?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있을 때예요. 근데 이걸 보시면 복잡한 분수함수는 좀 더 간단하게 보겠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계산 결과는
복잡해 보이긴 해요. 대신에 그 목적만 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하는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fx가요. 어떻게 쓰는지 알려줄게요. 얘는요, 뭐랑 비슷하냐면 사용로그랑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 복잡한 분수함수가 나온다. 그럼 y는 fx라는 형태를 ln y의 ln fx인데요. 혹시 모르니까 지수속도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주는데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럼 얘를 양변을 미분하면요, 얘 어떻게 보면 합성함수잖아요. y분의 y 프라임이고 얘는 fx분의 1이거든요. f 프라임 x.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분계수는 얘예요. 도함수는. 그 얘는 어떻게 구하냐? fx 곱하기 f 프라임 x 곱하기 y 이 형태로 구합니다. 그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나온다 이건데요.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줄게요. 자, fx가 좀 복잡합니다. x제곱 x 플러스 6의 5승 x 마이너스 3의 3승 x 플러스 2의 4승 x 마이너스 5 6승. 자, 얘를 몫의 미분법수로 미분하면 돌아요. 얘랑아 얘를 몫의 미분법수로 미분하시게 되면은 얘를 제곱해야 되고 얘 미분한 거 곱하기 얘 빼기 얘 곱하기 얘 미분한 건데 문제는 합성까지 되어 있죠.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얘를 y라고 합시다. fx가 하다? 상관없겠다. 그럼 이 전체에다가요 자연록을 취하는 거예요. ln fx는 여기다 자연록을 취하면 분수 형태니까 뭐로 바뀌어요? 차로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곱의 형태니까 더하기로 바꿔요. 4에 x 플러스 2 플러스 6에 ln x 마이너스 5 빼기 2에 ln x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5에 ln x 플러스 6 마이너스 ln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얘를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fx분의 f 프라임 x는 x 플러스 2분의 4 플러스 x 마이너스 5분의 6 마이너스 x분의 2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3이 되고 결국 우리가 구할 f 프라임 x는요 x 플러스 2의 4 플러스 x 마이너스 5의 6 마이너스 x분의 2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3 곱하기 fx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봐도 얘를 몫의 미분법수로 미분하는 거는 얘나 계산이 복잡한 건 똑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미분해서 미분계수를 찾는다는 얘기는요 x에 어떤 값을 대입한 값을 찾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를 미분해서 대입하는 것보다는 이 상태에서 대입해서 한 번에 처리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실전에서는. 그래서 로그미분법은 복잡한 분수함수 형태일 때 또는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있을 때 얘를 사용하시면 돼요. 왜겠어요? 지수에 있는 미지수를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예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로그미분법은 이렇게 분수함수가 복잡할 때 따로따로 쪼개서 보겠다는 얘기고 결국 목적은 어떤 x 특정한 x 값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 이렇게까지만 작성하고 이 x의 값을 대입해서 그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로그미분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밑과 지수에 모두 미수가 있는 형태는 어떤 형태인가 봅시다. 자 보시면 y가요 x의 ln x래요. 자 그러면 밑과 지수에 전부 다 미지수가 있죠. 그럼 얘를요 자연로그 취하면 이게 되겠죠. 미분하면 y분의 y 프라임은 2 ln x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y 프라임은 2ln x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y 가서 이 x에다 이제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구해주면 되는데 결론 정리하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x에다 값을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6장이고요. 자, 그럼 이 6장에서 배운 거 가지고 뒤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간단한 예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래요. 자, 요거에 어차피 구장가서 우리 할 건데 미리 한다고 봅시다.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수투는 어차피 미분해봤자 다한 함수니까 우리가 그냥 미분한 다음에 도함수를 바로 그렸었거든요, 편하게. 근데 얘는요 조금 달라요. 챙겨야 될 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점을 챙기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점근선을 챙기셔야 돼요. 세 번째, 이계도함수를 구해서 변곡점을 찾아주셔야 돼요. 자, 하나씩 해봅시다. 정점이에요. 정해진 점이거든. 그럼 x 세제곱은 정해진 점이 따로 없죠. 근데 얘가 있죠. 2x. 그러면 x에다 0 넣었을 때 얼마 나와요? 0. 그래서 0,0을 지른다까지 또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대비해서 맨날 변하는 값이니까 의미가 없죠. 그 다음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은 어떻게 구하냐? x가 무한되거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 값이 어떤 상수값으로 나오거나 또는 x가 어떤 상수값으로 갔을 때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면 점근선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얘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가 돼서 의미가 없어요. 얘를 볼게요. 요거거든요.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우리 어떻게 했죠?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했어요. 그러면 얘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t의 세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거든요. 그럼 결국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t 승분의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얘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를까? 얘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를까? 지수가 빠를까? 다항함수가 빠를까? 얘가 현저히 빠릅니다. 그래서 얘가 더 빨리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음의 무한대로 가는데 그 값이 0이라는 얘기는 점근선이 y는 0으로 존재하겠구나 까지 파악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제 이게 도함수입니다. 도함수 두고 갈게요. 도함수는 3x제곱에 2x 플러스 x세제곱에 2의 x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도함수는요? 얘 미분하면 6x에 2x 더하기 3x제곱에 2x 플러스 3x제곱에 2x 플러스 x세제곱에 2x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x에 이라마 x에 2x로 묶으면 6 플러스 3x 플러스 3x 플러스 x제곱이거든요. 그럼 x의 2x가 6 플러스 6x 플러스 x제곱이 돼요. 자, 변곡점은요. 이계도함수인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x가 0일 때 변곡점이 생기겠죠. 두 번째 얘 실근 찾아보면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 빼기 24 2루트 3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네요. 즉 x가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변곡점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 도함수를 보시면 얘는요 x제곱에 2의 x승으로 묶이거든요. 그럼 3 플러스 x가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x제곱도 실수해서 모두 0보다 크거나 같고 2의 x승은 0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거든요. 그럼 도함수 값의 부호를 변화시키는 역할은 누구겠어? 얘예요. 그러면 부호가 어떻게 변화갔더니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여기에선 마이너스고 여기선 플러스예요. 왜? 얘는 양수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도함수부터 그릴게요. 자, 마이너스 3에서 극점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 변곡점 0이죠. 0,0도 점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변곡점을 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3보다 조금 더 오른쪽, 조금 더 왼쪽, 이렇게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점근선이 어디예요? x, y는 0이죠. 즉 여기가 점근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오다가 감소하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오다가요, 이 지점에서요 곡선이 이렇게 바뀌어요. 아래로 굴르기다가 이렇게, 아니, 위로 굴르기다가 아래로 굴르고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서 바뀌면서 그 값을 갖고 다시 올라오다가 요 변곡점에서 다시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요 변곡점에서 다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장까지 가시면 앞으로 이런 그래프들을 직접 그리신 다음에 뭐를 파악하셔야 되냐, 이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셔야 뭐냐, 방정식과 부등식을 활용해서 그렇다면 실근은 몇 개인지, 실근이 2개일 때의 K값의 범위 등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프 또 그릴 거예요. 그래프 그릴 때 항상 이 3개는 기본이다. 그래서 개형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6장이에요. 그래서 이 6장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연습할 거니까요, 얘네들을 다 외워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워보시고 오늘 6장 기본 유제까지만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유제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함수예요.